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2024학년도 10월 전국 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의고사 보시느라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자, 수능이 한 달 딱 남은 시점입니다. 이 한 달 안에도 충분히 성적 올릴 수 있으니까 특히 선생님이 자,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벼락치기 프로젝트로 수능 마무리 정리 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서 자, 좋은 영상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전반적인 10월 모의고사 자, 난이도는 쉬운 편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험을 잘 봤다고 여러분들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자, 그리고 못 봤다고 수능까지 못 보는 것도 아니니까 남은 한 달간 집중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쌍지리TV의 벼락치기 프로젝트가 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영상 좀 많이 시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10월 모의고사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입니다. 자, 지도는 대동여지도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보는 것. 자, 바로 선택지를 봅니다. 자, B와 가장 가까운 역참. 역참이 지금 요 표시죠. 자, B와 가장 가까운 역참이 여기 있습니다. 자, 20리 이상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자, B에서 지금 자, 방점 하나 안쪽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10리 이내 위치를 하죠. 그러면 기억은 틀렸죠. 자, 방점 한 칸당 우리 10리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자, 니은에 A에서 B까지 이동할 때 배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A에서 B까지 지금 보시면 두 줄짜리 하천으로 이렇게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자, 배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기역의 하천은 대체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라고 했는데, 자, 두 줄로 된 하천이 자, 큰 본류의 하천이죠. 당연히 자, 하폭이 넓은 하천이 지금 쌍선의 하천이므로 자, 요 기역의 하천이 요렇게 쌍선의 하천으로 유입이 돼야 되겠지. 합류를 해야 되겠죠. 이 지류 하천이 본류로 합류를 해야 되니까 자, 기역 하천은 대체로 북에서 남쪽으로 흐른다는 디귿의 설명도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의 해발 고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죠. 자, 대동여지도에서 산은 회화적으로 표현했지 정확한 해발 고도를 나타낸 것 아닙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자, 다음 자연재해에 관한 재난 안전 문자 내용.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대설, 지진, 태풍, 호우 중에 연결하는데, 자, 가가 강풍을 동반한다고 했으니까, 자, 가는 태풍이고요. 자, 나는 장마전선과 함께 자, 나타나는 호우죠. 자, 다는 자, 규모 몇 점 몇의 진동 멈춘 후 야외도 대피해라. 자, 그러면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라고요. 자, 그리고 염화 칼슘과 삽을 준비해라. 차량은 저속으로 이동해라. 자, 이게 대설이죠. 자, 가나다라 우리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바로 선택지로 가면 자, 기억에 가는 여름철보다 겨울철 발생 빈도가 높자. 자, 태풍은 여름에 발생 비율이 높겠죠. 자, 그럼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영강 수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가 눈보다 많죠. 자, 그러면 니은 맞고. 자, 디귿에 자, 다는 지진은 지형적 요인이 되고, 자, 대설이 기후적 요인이 되죠. 자, 요건 반대로 됐고요. 자, 마지막 디귿에 경기의 누적 피해. 경기도는 태풍하고 호우 중에 호우 피해가 더 크죠. 자, 중부지방은 태풍보다 호우 피해가 더 크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정답은 니은 4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갑니다. 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사용되는 관광 우편 날짜 도장 가라에 대한 설명 골라볼게요. 자, 가는 백록담입니다. 자, 백록담은 화고죠. 화고. 자, 칼데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분화구가 함몰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기억은 1번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자, 나의 자, 만장굴. 요 만장굴은 용암동굴이죠. 자, 지하수의 용식으로 형성되는 거 아닙니다. 자, 용암동굴은 용암이 흐르다가 자,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냉각 속도 차이로 형성되는 거죠. 지하수의 용식으로 형성되는 동굴은 석회동굴이 돼야 됩니다. 자, 다는 삼방산. 요게 대표적인 기생화산 중에 하나인데 이 지역에 주로 붉은색의 토양이 분포한다라고 했는데 제주도는 붉은색 토양이 아니고 흑갈색의 토양이 주로 분포를 하겠죠. 그럼 3번은 틀렸고요. 자, 4번에 대포 주상젤리. 요 주상젤리는 현무암질 용암이 식어서 굳을 때 급속한 냉각의 과정에서 육각형 기둥 모양으로 수축된 지형이죠.
화강암이 되면 안 됩니다. 현무암이 돼야 돼요. 자, 4번 틀렸고요. 5번에 다는 나보다 점성이 큰 용암의 분출로 형성되었다. 요 삼방산이 경사가 급한 하산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한 만장굴보다는 점성이 큰 용암, 자, 더 끈적끈적한 용암의 분출로 형성된 게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4번 갑니다.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골라보겠습니다. 자, 먼저 A가 위치하는 곳, 여기는 내수죠. 직선기선 안쪽의 내수.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하더라도 영해의 범위는 변함이 없죠. 자, 1번 맞고. 자, B는 자, 중국 어선의 조업 활동을 보장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직선기선 바깥쪽 12L이 영해의 바로 바깥쪽입니다. 영해의 바로 바깥쪽이면 우리나라만의 배타적 경제소역이죠.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소역이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영해는 아니지만 경제적 권리를 우리나라만 독점적으로 갖는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소역인데, 중국의 어선이 조업 활동을 하면 안 되죠. 중국 어선이 지나가도는 되는데 조업 활동을 하면 안 돼. 조업은 물고기 잡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경제 활동, 경제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정답 2번입니다. 자, 3번의 C는 자, 여기가 영해인데, 자, 영해는 자, 통상적으로 민간 선박, 자, 군함이 아닌 민간 선박은 해를 가하지 않는 한 통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걸 우리가 무해 통항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3번은 맞습니다. 단 민간 선박이라고 하지 않고 군함이라고 하면 군함은 무해 통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4번에 D의 범위. 자, 여기가 대한해협이니까 요 D는 여기 3L이죠. 3L. 자, 그래서 직선기선으로부터 3L까지 인정. 자, 그러면 4번 맞고. 자, 5번에 E는 일본과 공동으로 어족 저항을 관리한다. 독도 주변에는 한일 중간수역이 있죠. 한일 중간수역. 자, 그래서 여기는 일본과 공동으로 어족 저항을 관리하는 곳이다. 자, 맞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갑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금강, 섬진강, 한강 중에 연결합니다. 자, 장수에서 발원해서 대전, 서천 등을 지나 바다로 유입하는 하천. 요거는 금강이죠. 자, 그리고 진안에서 발원해서 구례 하동을 지나 바다로 유입한다. 구례 하동 쪽으로 가는 하천이 섬진강. 자, 남해안으로 섬진강. 자, 그리고 태백에서 발원해서 그 지류 중 하나는 북한에서 또 시작하는. 자, 요거는 한강이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 나의 하구에는 삼각주가 있다. 자, 삼각주 있는 하천은 낙동강밖에 없죠. 근데 나는 섬진강이요. 자, 그러면 틀렸죠. 자, 2번에 유역 면적은 섬진강하고 한강 중에 한강이 훨씬 넓죠. 자, 3번에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양은 자, 수도권을 흐르는 한강이 가장 많겠죠.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에 가와 나는 모두 황해로 유입된다 그랬는데, 금강은 황해로 유입되지만 섬진강은 남해로 유입되죠. 자, 4번 틀렸고. 자,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하구뚝이 건설되어 있다. 금강은 하구뚝이 있지만 한강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각각 가에서 다는 과수, 맹류, 벼 중에 하나고 ABC 지역은 경북, 전북, 제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자, 지역별 재배 면적 비율에서 자, 여기 과수, 맹류, 벼를 고르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자, 나와 다는 전남이 1등이야. 나와 다는 전남이 1등. 근데 가는 전남이 1등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남이 1등이 아닌 게 과수죠, 과수. 자, 과수 1등은 누굽니까? 경북이잖아요. 그러면 A가 경북이 되고, 자, 과수에서 높은 요 B를 제주로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C가 전북이죠. 자, C가 전북. 자, 그러면 하나가 맹류, 하나가 벼가 되는데, 자, 나는 5등 안에 제주가 있습니다. 이 제주가 있는 건 절대 벼로 골라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나는 맹류가 되겠죠. 자, 맹류는 그루가리로 재배를 하기 때문에 겨울이 따뜻한 전남, 전북, 경남, 제주 요런 데서 맹류 재배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벼입니다. 자, 벼는 남서부 평야에 전남, 충남, 전북 요 세 지역이 1, 2, 3등 안에 들어오는 세 지역입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가나다, ABC까지 다 연결했고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찾은 것처럼 지역별 재배 면적 비율에서 ABC를 못 찾겠거든. 아래쪽 전업 농가 및 논면적 비율에서 ABC를 고른 다음에 위에 써놓고 작물을 연결하셔도 괜찮은 겁니다. 여기서 논면적 비율은 전북이 가장 높아야 되겠죠. 전북. 왜냐하면 남서부 평야니까. 그리고 논면적 비율이 빵 퍼센트 B가 제주가 돼야 되죠. 자, 제주는 현무암에 기반합니다. 그래서 물이 지하로 빠지니까 논 비율이 0%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A가 경북이죠. 여기서 ABC를 찾은 다음에 ABC를 여기다가 쓰면 보다 쉽게 작물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방법을 쓰셔도 괜찮은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선택지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에 자, 가는 우리나라 주곡 작물이다. 주곡 작물은 곡식을 말해요. 곡식. 자, 가는 과수니까 이건 아니지 맞지? 주식으로 이용되는 곡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1번 틀렸고 주곡 작물 하면 대표적인 게 벼입니다. 자, 2번에 자, 다 벼는 노지 재배 면적보다 시설 재배 면적이 넓다. 벼농사는 비닐하우스 재배를 안 하죠. 당연히 노지가 많은 겁니다. 자, 3번에 전국 총생산량은 맹류와 과수 중에 과수가 많은 거죠. 우리 주요 작물의 생산량 중에는 맹류가 꼴찌입니다. 자, 4번에 C는 자, C가 전북은 나보다 맹류보다 벼의 재배 면적이 넓다. 자, 요게 정답인 거죠. 자, 맹류 비율이 자, 여기 더 높다고 해서 이게 맹류 재배 면적이 더 넓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벼가 맹류보다 전국 재배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북은 당연히 맹류보단 벼의 재배 면적이 넓어야 됩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전체 농가수 1등은 경북이 돼야죠. 경북.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7번 갑니다. 자, 가나 지형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봅니다. 자, 가는 석호죠. 자, 나는 해안 당구입니다. 우리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가의 석호, 나의 해안 당구를 써놓고 자, A, B, C, D에 들어갈 질문 한 개씩 채워볼게요. 자, 먼저 기억에 곳에서 주로 발달하는 건 해안 당구죠. 해안 당구가 예고, 석호가 아니오인 C에 기억을 넣습니다. 자, 니은에 서해안보다 동해안에 주로 발달하는 것. 둘 다 동해안에 발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둘 다 예, 석호, 해안 당구 다 동해안에 가야 볼 수 있습니다. 자, 디귿에 조류에 의한 퇴적작용으로 형성된 건 가나 중에 없죠. 그러니까 둘 다 아니오인 D에 디귿을 넣고요. 자, 마지막 만해 입구에 사주가 발달하여 형성된 게 석호니까 석호만 예고 해안 당구는 아니오인 B에 리을을 집어넣어요. 자, 그러면 정답은 니은, 리을, 기역, 디귿이 연결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갑니다. 그래프 AD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 자, 에너지 원별 발전량 비율입니다. 소비량 아니고 발전량이에요. 전기로 만드는 데만 쓰는 양입니다. 자, 석유,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 발전으로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는 석탄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A가 석탄. 자, 쉽게 찾습니다. 그리고 요 마지막 연도를 보고 우리가 자, 마지막 연도에서 1등인 A의 석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D가 발전량 매우 낮은 자, 석유가 되겠죠. 소비량은 석유가 1이냐? 1이지만 발전량은 석유가 굉장히 작죠. 자, 석유는 화력 발전에서는 비싸서 잘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A 석탄, D 석유 요거 두 개를 쉽게 찾은 다음에 B와 C 중에 자, C가 최근에 와서 이렇게 쭉 늘어나고 있잖아요. 자,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 비율이 올라가는 추세인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추세인 C가 천연가스 화력 발전이 되고 자, 남는 B가 원자력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에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소비량이 급증한 건 천연가스. 자, 1번 틀렸고 자, 2번에 화학공업과 수송용으로 쓰는 건 석유. 자, D죠. 자, 연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가장 많기 때문에 3번 틀렸고요. 자, 4번에 우리나라에 상용화된 시기는 석유, 천연가스 중에 석유가 1위죠. 천연가스가 이 넷 중에 도입된 시기가 가장 늦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천연가스는 원자력보다 2010년의 발전량. 2010년의 발전량은 천연가스 원자력 중에 원자력이 더 많았었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세 지역의 산업별 특성. 자,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옳은 것은
자, 먼저 전북, 경남, 충남 중에 고르는데, 자, 선생님은 일단은 2차 산업 비율이 좀 낮은 가를 먼저 고르겠습니다. 요 가가 전라북도가 돼야 되겠죠. 자, 경남, 충남은 좀 공업이 강한 곳이죠. 뭐 거제, 창원 같은 경남의 대표 공업도시, 그리고 서산, 당진, 아산 같은 충남의 공업도시들 생각하면 2차 산업 비율 높은 저 두 도가 나다가 경남, 충남 중에서 나와야 되므로 가는 자동으로 전라북도입니다. 자, 그리고 경남, 충남은 3차 산업 취업자 수로 결정을 해버릴 거예요. 자, 3차 산업 취업자 수가 나가 많죠. 이게 인구 많은 지역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인구 많은 경남이 나에 들어가면 남는 달에 충남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전북, 경남, 충남이 연결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이게 열대, 아열대 바다에서 서식하는 초대형 참치가 잡혔다. 자, 이건 동해안 수온이 올라간다. 결국에는 이게 지구온난화다 하는 거죠. 자, 지구온난화가 되면 한반도에 나타날 변화, 정답은 2번이죠. 당연히 결빙을 덜 하겠지. 맞지? 정답은 2번. 너무 쉽게 2번입니다. 자, 11번 갑니다. 그래프는 권역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볼게요. 자, 가나는 각각 논벼 재배 면적 비율, 서비스업 사업체 비율 중 하나고, ABC는 수도권, 영남권, 충청권 중에 연결합니다. 자, 여기서 호남권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호남권에서 높은 요 나 있지나 이 나가 논벼 재배 면적 비율이 돼야 되는 거죠. 논벼 재배 면적 비율. 자, 호남은 평야가 발달하고 또 농업이 발달한 지역이니, 자, 논벼 재배 면적 비율이 다른 권역보다는 높아야죠. 자, 여기에 서비스업 사업체 수 비율이 들어가면 서비스업은 인구 많은 데가 발달하는 거죠. 수도권이 제일 발달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가가 서비스업 사업체 수 비율이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업 사업체 수 비율이 가장 높은 요 A가 수도권이 돼야 되겠죠. 자, 인구 많은 수도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C가 인구 두 번째로 많은 영남권이 돼야 되는 거고. 자, 남는 B가 충청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자, 기억에, 자, 천연가스 공급량은 수도권이 가장 많죠. 천연가스는 가정용으로 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인구 많은 수도권이 천연가스 공급량이 가장 많죠. 자, 니은에 A와 B는 황해와 접해 있다. 자, 수도권, 충청권 다 황해에 접해 있죠. 자, 맞고. 자, 디귿에 B와 C의 인구 1위 도시는 내륙에 위치한다 라고 했는데, 충청의 인구 1위 도시는 대전. 자, 영남의 인구 1위 도시는 부산입니다. 부산은 내륙에 위치하지 않죠.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자, 리을에 가는 서비스업 사업체 수 비율 맞고, 그리고 나는 논벼 재배 면적 비율 우리가 찾은 게 맞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2번. 자, 북한 관련 문제고요. 교사의 질문에 학생의 발표 내용을 옳은 것. 자, 가다에서 설명하는 지역을 지도에서 찾은 후 남은 지역에 대해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A는 신의주. 자, B는 평양. 자, C는 개성. 자, D는 나선이죠. 자, 가의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는 나선이니까, 자, 일단은 D를 지웁니다. 자, 두 번째, 남한 기업 유치하고자 공업지구를 조성했다. 그런데 폐쇄를 했다. 요거 개성공단 말하는 거죠. 그럼 C 지우고요. 자,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 북한 정치경제의 중심지는 평양이니까, 자, B를 지우면, 자, 남은 지역은 요 신의주죠. A, 신의주에 대한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바로 경의선 철도의 종착역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경의선이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연결한 철도가 경의선 철도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3번 갑니다.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볼게요. 자, 서울의 구 중에 약간 생소한 곳이 있으나, 자, 문제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은, 자, 중구를 먼저 찾을 거예요. 자, 중구가 상주 인구가 꼴찌니까 이 초등학생 수가 가장 적은 가를 중구로, 자, 연결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가 중구가 되면 일단 기억은 무조건 맞는 거죠. 시가지 형성 시기는 사대문 안쪽에 중구 종로가 가장 이른 거니까 기억은 무조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에 상주 인구를 얘기했는데, 상주 인구는 서울에서 중구가 제일 적죠. 그러니까 초등학생 수가 제일 적은 거죠.
그러니까 다가 누군지 몰라도 다가 가보다 상주 인구가 많아야 돼. 중구 하나만 찾았는데 정답은 바로 2번이 되는,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나머지 지역도 궁금할 수 있으니 선생님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금융보험업 사업체수가 많은 요 다가 여기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는 서울의 부도심 중에 하나고요. 자, 영등포구는 금융업이 발달한 뭐 이게 증권회사들 많이 있는 여의도가 있죠. 자, 그래서 금융보험업 사업체수가 자 많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가 영등포구였고요. 자, 그리고 초등학생 수가 나와 라 중에 나가 적어요. 그러면 이 나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여기랑 여기 중에 우리가 금천구는 공업지역이란 걸 알죠. 그러면 여기 외곽의 얘보다는 초등학생 수가 적겠죠. 왜냐하면 공장이 많으니 주거지역이 덜 발달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요 나가 바로 금천구입니다. 자, 나는 금천구, 우리 공업이 발달한 금천구. 자, 그러면 남는 라가 여기인 거죠. 여기는 서울의 강동구라는 곳입니다. 서울 제일 동쪽이 강동구, 제일 서쪽이 강서구거든요. 자, 그래서 요 강동구가 좀 주거지역 성격이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선택지도 볼게요. 나는 라보다 지역 내 제조업 종사자 비율이 높다.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금천구죠. 나, 그러면 자, 니은은 틀렸고. 자, 리을의 주간 인구 지수는 자, 금융보험업 사업체 수가 많은 다가 초등학생 수만 많고 금융보험 사업체 수는 적은 라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다가 더 높아야 되겠죠. 다가 부도심의 역할을 하는 데고 라는 완전 그냥 주거지역이니까 자, 정답은 2번 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 갑니다. 신재생 에너지 원별 생산량 상위 5개 지역을 나타낸 거고 수력, 태양광, 풍력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에서 가장 결정적인 지역 제주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주도가 지금 5등 안에 들어온다. 이건 무조건 풍력입니다. 자, 제주도 있는데 수력 쓰면 안 되지. 맞지? 그러니까 제주도는 아예 수력을 못 하고, 자, 태양광을 하긴 하는데, 그 순위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자, 제주도가 섬이니까 풍력 발전에서 더 순위가 높겠죠. 자, 그래서 나를 풍력으로 연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와 가를 보면, 자, 가가 전남, 전북이 모두 들어옵니다. 전남, 전북이. 자, 그러면 요게 태양광이죠. 자, 물론 나에도 전남 전북이 있지만 나를 풍력으로 찾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를 태양광 쉽게 고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가 수력이 돼야 되겠죠. 자, 수력은 전남 전북 같은 데가 조금 불리한 게 평야 지역은 하천 경사가 급하지 않아서 수력 발전이 좀 불리하겠죠. 그래서 하천 상류 쪽, 특히 한강 유역에 강원, 충북, 경기가 들어오는 요 달은 우리가 수력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력을 볼 때는 경기도하고 충청북도를 보시면 자, 수력을 고르기가 편합니다. 자, 실제 수력 1등은 강원도인데 강원도는 지금 가나다 모두 지금 순위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경기 충북을 보고 수력을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게 연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1번에 나는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곳에서는 수력 발전 다를 해야 되죠. 자, 2번에 일조 시수가 긴 지역에서는 태양광 가를 해야 되겠고요. 자, 다는 가보다 주야간의 생산량 차이가 크다. 자, 태양광이 낮에만 할 수 있잖아요. 밤에는 못하고. 그래서 주야간 생산량 차이는 태양광이 크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전남은 가보다 나의 생산량이 많다. 전남은 태양광이 압도적으로 많죠. 자, 틀렸고요. 자, 5번에 전국 총생산량은 자, 태양광이 가장 많죠. 태양광이 주요 신재생 중에선 1등이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5번 갑니다. 자, 세 지역 간 통근 통학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나에 대한 가의 상대적 특성. 자, 가, 나는 부산, 울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경남과 자, 통근 통학을 더 많이 하는 곳. 경남과 통근 통학을 더 많이 하는 곳이 부산인 거죠. 자, 그래서 가가 부산, 그리고 나가 울산입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저것만 생각하면 돼. 도시간 상호작용만 생각하면 돼요. 인구가 많은 지역끼리 상호작용이 많은 거죠. 그러면 부산하고 울산 중에 부산이 울산보다 인구가 많으니 부산이 경남과 상호작용이 훨씬 많아야 되는 거죠. 부산이 울산보다 단순히 그냥 인구가 많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가가 부산, 나가 울산. 자, 우리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의 특성이니까 우리 부산의 특성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총인구는 많죠. 자, 그리고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울산이 많아야 되니까 부산이 적죠. 그리고 도소매업 취업자 수는 인구 많은 부산이 더 많겠죠. 그래서 B를 연결하면 됩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그래프는 5지역의 2시기 인구 부양비와 총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통은 지금 현재와 가까운 연도를 내는데 완전 옛날 1970년과 미래 추정치 2040년을 냈습니다. 자, 경기, 서울, 전남, 제주를 고르는데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잖아요. 그리고 경기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서울의 인구가 두 번째로 많으나 서울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40년에도 여전히 총인구가 가장 많은 B는 경기.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은 A가 서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40년 추정에서 노년 부양비가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D가 가장 고령화가 심한 전남이 돼야 되고요. 자, 남는 C가 제주.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1번에 B의 총부양비는 1970년보다 2040년이 높다. 자, 총부양비는 유소년 부양비하고 노년 부양비를 더해버리면 되죠. 자, B 같으면은 요때 자, 유소년 부양비는 한 80, 노년 부양비는 한 5 정도. 그러면은 85의 총부양비 정도가 되는데, 자, 2040년에는 자, 유소년 부양비가 한 14, 노년 부양비가 한 50 정도 되니까 총부양비가 64 정도 되죠. 자, 그러면 옛날 1970년이 총부양비가 더 높았죠.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에 C와 D의 유소년 부양비 차이는 1970년보다 2040년이 크다. 자, 1970년에는 한 80몇과 90몇 이게 10 이상의 차이가 나요. 자, 그런데 요때는 13에 15니까 2밖에 차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1970년이 차이가 더 컸습니다.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그냥 표만 보면 돼요. 이게 시력 테스트입니다. 자, 3번에 A는 서울, D는 전남. 우리가 찾은 게 맞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에 세종의 노령화 지수는 2040년에 100 미만이라 그랬는데 세종의 유소년 부양비는 20이 안 되는데 노년 부양비는 30이 넘잖아요. 그러면 세종이 2040년에는 유소년 부양비보다 노년 부양비가 높기 때문에 노령화 지수는 100 이상이 돼야죠. 2040년에 되면. 자, 5번에 서울은 경기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다는데, 자, 이건 무조건 경기가 높아야죠. 맞죠? 서울이 1970년에는 인구가 경기보다 많았으나 2040년에는 경기가 서울보다 인구가 많아졌죠. 자, 이 말은 경기가 인구 증가율이 더 높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지역. 이 석회암에서 끝났습니다. 자, 석회암 하면 여기 충청북도 단양이죠. 자, 그럼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지역도 우리 확인할게요. 또 단양에 또 대표 특산물이 또 마늘이 있어요. 자, 그리고 A는 보령이죠. 머드축제 석탄박물관의 보령. 자, B는 백제시대의 수도였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 자, 공주입니다. 자, 그리고 C는 뭐 나올 가능성이 극히 낮은 대전 아래 시골 동네 금산이란 곳입니다. 충남 금산. 여기 특산물로는 인삼이 유명한 곳이에요. 자, D는 충주죠. D는 충주.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자, 가나 지표의 경기도 내 상하이 5개 시군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표로 옳은 것은, 자, 요 문제는 굉장히 잘 낸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줄 수도 있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약간 이거 고르려니까 약간 찝찝하고 이거 고르려니까 약간 찝찝하고 그런 속성이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잘 낸 문제입니다. 자, 먼저 가 같으면 상위 5개 지역을 보면 휴전선 근처에 연천, 포천이 지금 높아요. 자, 그리고 여기 안산이 아니지 시흥이지 시흥. 자, 여기 시흥. 선생님이 여기 살거든. 내가 시흥이거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우리 집이 지금 시흥입니다. 자, 우리 시흥이 또 표시가 돼 있네요. 자, 시흥은 안산과 함께 또 공업이 발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평택과 자, 안성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지 면적, 청장년, 선비, 중위 연령 이렇게 있는데 중위 연령을 하기에는 시흥, 평택 같은 도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중위 연령 안 되고요. 자, 그리고 경지 면적을 하기에는 이게
시흥은 일단 면적이 좁잖아. 그러니까 경지 면적이 다른 데 있잖아. 더 면적 넓고 농촌의 성격이 강한 지역이 더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이게 경지 면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평택 안성 같은 데만 보면 경지 면적일 수 있으나 이게 시흥이 되면 안 돼. 시흥은 안 돼. 자 그러면 경지 면적 안 되면 이게 청장면 성비밖에 안 되는 거죠. 청장면 성비는 휴전선 근처의 접경 지역이나 아니면 공업이 발달한 지역에서 자 청장면 성비가 높은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일단 청장면 성비가 연결된 3번, 4번 중에서 정답을 고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와서 자 나는 상위 5개 지역이 화성, 자 평택, 자 용인, 안성, 자 그리고 이천 요렇게가 자 상위 5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농가 인구 아니면 중위 연령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위 연령을 하려면 군 지역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이런 군 지역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요. 자 그러니까 중위 연령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중위 연령은. 자, 될 수 있는 건 이게 농가 인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화성 완전 도시인데 용인 완전 도시인데 왜 농가 인구가 많아요?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는데 자 농가 인구 비율이 아니고 농가 인구 수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화성 인구 90만이죠. 용인 인구 100만이죠. 자 그러니까 농가 인구가 찐 시골 지역인 저기 가평군이나 양평군보다 화성 용인이 농가 인구가 많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구 비율이 아니고 농가 인구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 절대 중위 연령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면은 확률상 나아가 농가 인구가 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나 고르려니까 뭔가 찝찝한 구석이 있는데 가장 찝찝함이 덜한 제목을 연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자 가라 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출하액 비율.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도시 아산, 원주, 청주, 화성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보면 전자가 1등, 자동차가 2등. 전자가 1등, 자동차가 2등. 이게 똑같아. 자 그러면 이거 화성 아니면 아산이거든요. 자 화성 아니면 아산. 자 그런데 총 출하액이 가가 훨씬 많죠. 자 그러면 이 가가 화성이죠. 자 화성은 전국에서 전자 1등 도시 그리고 자동차는 2등 도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자 자동차에서 순위가 아산보다는 화성이 앞서기 때문에 전체 출하액이 많은 가가 화성이 돼야 됩니다. 자 화성은 단일 도시로는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조업 출하액이 많은 어마어마한 제조업 출하를 가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가가 화성. 지금 제시된 4도시 중에도 화성이 제조업 출하액이 지금 제일 많죠. 자 그러면 나는 자동으로 아산이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도시 중에 전자가 있는 이 달을 청주로 연결할 수 있죠. 청주에 반도체 있고 그리고 이 청주의 이 전기 장비라는 건 전기자 배터리 그리고 태양판 패널 태양광 발전에 그 태양광 패널 만드는 자, 요 산업이 또 전기 장비 산업이 또 청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전자와 전기 장비를 보고 청주를 연결하시고 자, 그리고 나머지 라를 우리가 원주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원주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있고요. 또 원주는 또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있는 거. 또 요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원주가 이 4도시 중에는 출하액이 또 제일 적은 도시가 되겠죠. 자, 그러면 1번에 나는 수도권 전철과 연결되어 있다. 자, 아산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연결되어 있죠. 자,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자, 2번에 원주에는 도청이 없습니다. 강원도청은 어디에 있다? 춘천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중에 가나다라 중에 도청 소재지는 청주에 충북도청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 2번 틀렸고요. 자, 3번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출하액은 화성과 아산 중에 화성이 많아야죠. 자, 총 출하액에서 이 비율은 비슷해 보여도 총 출하액에서 화성이 2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4번에 가는 화성이 맞는데 다는 청주죠. 그래서 틀렸고 자, 5번에 다에는 기업도시. 청주에는 기업도시 없습니다. 자, 원주에는 혁신도시가 있죠. 자, 요 기업도시, 혁신도시 모두 있는 게 원주입니다. 자, 그래서 청주의 기업도시. 자, 요건 틀렸어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도 자, 굉장히 잘 낸 문제입니다. 훌륭한 문제고 자, 요 편차 차이 나오는
요런 문제가 자, 기후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자,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가나 평균 기온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골라봅니다. 자, 가나 중에 하나는 겨울, 하나는 여름인데, 자, 여기 평균 기온 차이라는 게, 자, 평균 기온 차이는 해당 지역 평균 기온 빼기 네 지역의 평균 기온, 이렇게 구하는 값입니다. 자, 그럼 플러스 값이 나오면 평균보다 그 지역이 기온이 높다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평균보다 그 지역이 기온이 낮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기온이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자, 겨울, 여름 중에 겨울을 먼저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겨울이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크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러면 가는 가장 기온이 높은 C가 평균보다 한 2도가 높고요. 가장 기온이 낮은 D가 평균보다 2도가 낮아요. 그러면 1등과 2등의 기온 차이가 한 4도 정도 납니다. 자, 그런데 나 계절은 가장 기온이 높은 D가 2도가 높고 가장 기온이 낮은 A가 한 4도가 낮아요. 그럼 6도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그럼 이 나가 지역별로 기온 차이가 큰 겨울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남는 가가 여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지역을 연결하는데, 자, 그러면 겨울 기온이 제일 낮은 곳이 A라는 얘기죠. 자, 그럼 지도에 표시된 곳 중에 겨울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은 위도가 높으면서 내륙에 위치한 여기가 A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춘천이 A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름 기온이 낮으면서 겨울 기온이 높은 곳. 자, 여기가 바로 울릉도가 되겠죠. 자, 울릉도가 위도 높은 동해안이니까 여름이 여기선 가장 시원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름이 가장 더운 곳. 자, 바로 대구가 돼야 되겠죠. 자, 여름 평균 기온에서 가장 플러스 값이 나오는 C가 대구. 자, 그럼 남는 B를 군산으로 연결하시면 A, B, C, D 세팅을 다 했습니다. 자, 기억에 가가 여름이고 나가 겨울이니까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에 A는 B보다 연결차가 작다. 자, A와 B 중에 A가 위도가 높고 내륙에 위치하니까 A가 연결차가 커야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여름 강수 집중률은 울릉도가 제일 낮은 거지. 우리나라 모든 지역 중에서. 그러니까 B가 더 높아야죠. D 울릉도보다. 자, 디귿 맞고요. 자, 리을에 C는 A보다 저위도에 위치한다. C가 더 남쪽에 있으니까 C가 더 저위도. 맞죠? 자, 정답은 디귿 리을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함께 2024년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한국지리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이 한 달 남은 시점. 자,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자, 최종 마무리 학습에 선생님의 벼락치기 프로젝트가 자, 많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아직까지 선생님 벼락치기 프로젝트 안 본 친구들은 몇 강만 보시면 여러분들 감이 오실 겁니다. 아, 요거 잘 정리해서 내가 수능장에 가야 되겠다 하는 딱 확신이 드실 거니까 꼭 벼락치기 프로젝트 자, 여러분들 강의 많이 수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남은 수능 한 달 정도의 기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 주셔서 수능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는 또 벼락치기 프로젝트에서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